12월 초인가? 한 달 반 남았네. 벌써. 뭐 했다고? 이번엔 진짜 이거 참고로 수열 파트는 머리 좋은 놈이 이긴다잉. 뭔 말인지 알겠지? 수열 파트는 그러니까 머리 좋은 놈 혹은 그러니까 머리 좋은 놈이 이제 계산 빠른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 뭐 대충 한 끄적끄적거리다가 이렇게 나오는 친구 너야. 유리하다고. 왜냐면 수열은 식이 복잡하면 더 안 좋아. 왜냐면 엄청 늘어나니까 식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엉덩이 무거운 놈. 일일이 다 케이스 분류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진짜 좋아. 근데 그런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요새는 안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킬러식의 그거 우리 10단원 때 할 거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그거 나오면 뺨때기 때려야 돼. 진짜 뻥 안 치고. 왜? 단순 노가다예요. 노동을 시키는 거라니까 너한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간단한 건 내겠지. 그러니까 진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수열 킬러 문제는 안 낼 거고 수열 중에 중킬러급들은 낼만 하거든. 그럼 그런 것들은 노가다야. 노가다 하다 보면 답이 나와 있네 이런 느낌이야. 왜냐면 내가 수열 문제 풀면 기본적으로 작년이죠. 작년이 수열 문제가 그래도 나름 중킬러 이상급의 킬러가 나왔는데 수능에서 흔히 말하는 수열 중킬러 문제는 경우의 수가 못해도 8개는 나와. 8가지의 케이스가 쫙 나오는 거야. 그리고 뭐 얘를 만족하는 A1을 첫째 항을 찾으래. 근데 A1이 몇 개 나오게? 12개 나와. 다 세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실수 하나만 하면 그냥 X, 나가리. 그러니까 이걸 수능에 냈다고. 시간 버리기 용으로. 이제는 안 나와요. 내신에도 잘 안 나오더라고. 어려운 건 안 나오고 쉬운 것만 나올 텐데. 하여튼 그걸 배우기 전 단계니까 같이 해봅시다.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은 딱 3가지의 공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뭐 망원급수 하면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근데 그래 오늘은 그거까지만 하자.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까지만. 알겠지? 3가지입니다. 3가지.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요거야.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1부터 N까지를 더한 거다. 자연수들의 합을 구한 거다. 이거 얼마냐?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얘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면 2분의 첫째 항 1, 끝항 K 이 아니죠? N이죠? 항의 개수 몇 개? N개. 그래서 공식은 이거야. 2분의 N 플러스 N 플러스 1 요게 공식이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곱들의 합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제곱들의 합은 증명을 해주고 싶거든. 밑에를 보면 돼. 나는 원래 저런 증명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어떤 증명을 좋아하냐면 우리가 그 10단원에 배우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증명이야.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K가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K가 N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N 플러스 1이 참이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가 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N번째. 그냥 정말 이제 일반화된 어떤 그 식이 성립된다고 가정했을 때 N번째 다음인 N 플러스 1번째가 성립되는 걸 보여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얘를 가지고 얘가 성립되는 걸 보여주면 돼. 그게 수학적 귀납법이야.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성립된다라는 게 수학적 귀납법인데 이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 교재는 지금 증명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증명법이라서 혹여나 관심 있으면 보시고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을 오히려 더 쓰죠. 얘는 이렇게 공식이 나와요. 6분의 nm 플러스 1, 2m 플러스 1. 나름의 그래서 조금 쉽게 연산하는 방법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자, 여기 있는 친구랑 공통인수를 묶을 수가 있어. 왜?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지 않아? 그럼 나도 여기서 얘를 2 곱하기 3으로 바꾼 다음에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꿀 거야. 2분의 nm 플러스 1 곱하기 3분의 2m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게 나름 또 연산을 빨리 할 수 있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이것 때문이지. 공통인수로 묶어버리잖아 그냥. 그러면 3차식, 2차식 계산하던 거를 그냥 공통인수로 묶으니까 계산이 깔끔해져. 예를 한번 들어볼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2k 요걸 보자고. 그럼 요걸 봤을 때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6분의 얘는 10, 11, 21 빼기 2배의 2분의 10, 11 이렇게 돼. 이해가 돼? 요거 이해가 돼? 오케이. k가 2분의 10, 1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정리하면 되거든요. 계산해봐. 하기 싫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얘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2분의 10, 11을 묶어. 그런 다음에 3분의 2m 플러스 1이었으니까 10 넣으면 21 되고 빼기 얘는 그러면 1 남아야 되는데 2가 있었으니까 2가 남아요. 그럼 얼마가 돼? 7에서 2를 뺀 거니까 5만 남고 얘가 55니까 2개 곱해주면 275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오케이? 되게 많이 쓰이는 기법이니까 기억해두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요거는 더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세제곱들의 합입니다. 거의 나온 적 본 적이 없어요. 안 외워도 된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주 나오는 공식은 아니다. 그리고 이건 심지어 공식도 기억하기가 쉬워. 이렇게 돼요. 아까 위에 있던 첫 번째를 제곱하면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1번, 2번, 3번에 대한 공식을 암기하는 게 이번 파트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아까 이제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시그마 K는 4부터 10까지 AK 구했던 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자 했어? 그냥 정의로 봐라. 이렇게 말했었거든?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조금 불가능해. 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 공식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맞춰줘야 돼. 맞춰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산은 무조건 귀찮더라도 1부터 10까지 k제곱 빼기 1부터 3까지 k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 빼줘야 돼요. 계산 복잡하지? 어쩔 수 없어. 연산이 더러워져요 원래. 이해됨? 하나만 더 해보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 n-2 똑같이 하면 돼요. 6분의 원래는 n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들어가면 돼요. 이제 여기에 n-2 거기다 1 더하면 n-1이죠. 그런 다음에 2n 플러스 1이니까 2배라고 1을 더한다라고 머릿속에 인식을 하는 거야. 2배를 곱하고 1을 더하면 2n 빼기 3이 되겠지. 끝. 이 정도가 맥시멈이야. 더 이상 나올 거 없어. 이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하는 방법도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된다. 실제로 뭐 개념도 이거밖에 없지. 넘어가자. 자, 그러면 대표예제 3번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대표예제 3번. 3번에 1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시그마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니까 뭐 해야 돼? 어우, 귀찮지만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진짜 저 정도면 정리를 해서 저기다가 공식을 대입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아니 숫자가 커지면 어쩔 수가 없지만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니잖니? 그치? 그러니까 굳이 이 문제에서 이거를 공식화 시켜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 어떻게 해라?
1 대입해라. 1 대입하면 얼마?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이죠. 연속한 자연수의 곱이니까 2를 곱하면 2, 3, 4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속한 자연수의 곱이다를 머릿속에 외쳐놓으면 2, 3, 4, 3, 4, 5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그때그때마다 또 다 대입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2, 3, 4는 얼마예요? 2, 3, 4. 2, 3, 4, 24인가요? 3, 4, 5, 60이죠? 4, 5, 6, 120이죠? 어우, 숫자가 너무 커지네.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5, 6, 7, 210. 이 정도 그냥 다 더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오케이?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K까지 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이건 뭐야?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고 2 집어넣으면 3분의 3이야. 이해가 돼? 3 집어넣으면 밑에가 4인데 위에가 1 더하기 2 더하기 3까지니까 6이야. 아, 복잡하죠? 그런데 시그마 변수가 여기서 K고 또 밖에 나가질 못해. 근데 너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요걸 봐야 된다는 거지. (1부터) K들의 합이잖아. 그럼 이건 뭘로 표현 가능해? 아까 이거 공식 쓰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시그마 K 쓰면 안 된다. 왜냐면 얘가 지금 K라고 나와 있으니까 K까지 K 대신에 I로 씁시다. I가 1부터 K까지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요거는 아까 공식에서 써주면 2분의 K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등차 합이니까 그냥 계산해도 돼. 그럼 어떻게 돼? 약분이니까.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2분의 K. 요거만 남아. 식을 해석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2분의 K니까 2분의 1을 곱해놓은 상태에서 K는 2분의 8 곱하기 9 계산하시면 18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나왔죠? 와, 이거 뭐야? 싶은데 규칙을 보면 되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봐봐. 우리는 일반항을 구하면 돼. 일반항. 왜? 일반항을 구하라고 대놓고 나와 있잖아요. 일반항을 구해야지만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3번 문제도 얘를 일반화 시키는 게 포인트야. 그럼 항들을 각각 따로 본 다음에 얘네들 간의 규칙을 보면 되고, 그럼 얘네들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서는 1 곱하기 10이니까 K 곱하기로 일단 정의가 될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10이니까, 근데 10번째까지잖아. 아직까지 쓰면 안 되니까 11 빼기 K다 요 정도 한번 써볼까? K다 1 넣으면 1 곱하기 10 되잖아.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9. 오케이. 10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1. 오케이. 다 된 거야. 일반항을 찾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반항을 찾았으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11-K 이거 계산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 했죠? 이거는 이거 계산 못하잖아. 이 안에 거.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1K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라 했어? 이거는 2분의 10, 11을 밖으로 빼. 그럼 이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3분의 21을 써주면 되고요. 플러스 얘는 11 그냥 곱하면 돼.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7이니까 4겠지. 4니까 222 답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계산도 진짜 간결하게 쳐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 뭐야? 저 보지 마 저거. 저 왜 이렇게 힘들게 푸니? 힘들게 풀지 마. 얘기해줘. 너 힘들게 풀지 마. 오케이? 너처럼 안 풀 거야.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가야지.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랑 교감하고 있네. 4번 가자. 대표유제. 이거야! 이게 시그마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2개 있는 거니까 1번은 네가 해보고 2번은 내가 할게.
안쪽부터 보자. 시그마 변수가 안쪽에 m이죠. 그러면 m은 못 나가. 하지만 m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은 숫자 취급. n을 바깥으로 보내도 상관없다. 오, 여기 바깥으로 보내면 안 돼. 오케이? 좋아.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m은 1부터 n까지니까 공식을 적용시켜버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n 플러스 1) 됐어? 이 시계 맞냐? 계산을 봤더니 2를 밖으로 아예 빼자. 2분의 1을 밖으로 빼서 나중에, 완전 나중에 계산할게요. 그럼 남아있는 게 n 세제곱 더하기 n제곱. 이것도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해보자. 2분의 1 밖으로 완전 뺐어. 2분의 nn 플러스 1로 묶으면 돼요. 왜? 두 개 있잖아. nn 플러스 1이니까 4 곱하기 5가 될 거고, n3승은 여전히 얘를 하나 더 갖고 있을 거고, n제곱은 3분의 2n 플러스 1이니까 4 집어넣으면 9가 되겠지. 오케이? 그럼 얘가 이제 10이니까 얘가 3이니까 13. 얘가 10이고 130에다 나누기 2니까 65. 그래서 답은 65.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대표예제 5번으로 갑시다. 우리 그 문제 기억나니? 응? 이 문제 기억나? 이거를 시그마로 바꾸면 되잖아. 보면 돼. 알겠지? 보자. 5번. 그래서 보고 보니까 되게 쉬워지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n제곱 이렇게 나와 있대.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에, 자, 2k 플러스 1이야. 5까지니? 6까지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까? 머릿속에 이걸 생각하면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수열을 봤더니 수열이 어떻게 돼 있어? 변형돼 있지. 수열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거는 뭐 물론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는 일반항을 직접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항을 바꾸면 돼. 예를 들어볼까? ak를 내가 k라고 했어. a 2k는 뭐가 되겠니? 아이씨, 당연히 몇 k예요? 2k가 되겠지. 일반항을 찾아서 일반항을 변형시키면 돼. 그러면 너가 형태가 변환이 돼 있으니까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반항을 찾아야 되니까 합과 일반항의 관계성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면 돼요. 논리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알겠지. 그렇게 빠져 들어가야 돼. 그럼 이거 이용하면 되죠. 근데 봐봐. 얘를 그냥 SN이라 생각하죠. 훨씬 더 직관적이잖아. SN이 얼마? n제곱이야. 무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이잖아. 어떤 공식? AN이 n제곱을 미분하면 2n이 되고 거기서 최고차의 개수만큼을 뺀다. 이렇게 정의해야 되잖아. 끝. 그러면 A에다가 2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를 대입해보면 2k 플러스 1 대입하면 4k 플러스 2에서 1 빼니까 4k 플러스 1이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식을 찾았고 여기 식에다가 4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럼 요거는 또 등차수열의 합이잖아. 등차수열의 합은 어떻게 풀라고 했어? 여기를 물론 다 빼가지고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으로 접근해도 괜찮지만 어차피 등차합이니까 등차수열의 합 공식 2분의 1 집어넣으면 5, 6 집어넣으면 25 곱하기 항의 개수 6개. 그럼 얘가 15 곱하기 6이니까 90.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답은 90이야.